시국이 참으로 엄중합니다. 들어보세요. 윤철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스스로가 얘기해 주십시오. 식물 대통령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할 총리마저 국민의 눈치 대신 조인철 국민의힘 의원님.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참으로 얘기하시죠. 안타깝습니다. 되지 않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대안 설명 및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갔어요. 본 안건을 해야 될 안건을 갖고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 비판이 생기고 이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지켜야 될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 누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구예요?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야말로 표정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겁니다. 그 여야의 고성 얘기까지 여러 상징하는 바가 많은 오늘 국회의장 본회의, 국회 본회의장의 풍경을 잠깐 만나봤다면요. 다시 정리하면 이제부터 핵심은 이걸 겁니다. 200이냐 150일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정지흡수. 꽤 길죠, 이 말이. 탄핵소추 정지흡수. 어쨌든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제적위원 3분의 2, 200명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제적위원 과반, 15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정을 통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적의원 200석이 있어야 가결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우겨서 150석으로 가결하더라도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계속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게 국정 책임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과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시절 내란 사태가 빚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총리로서 했던 일 가운데 불법 위법 사안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150석을 넘겨서 가결이 되면 그대로 가결 선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으켜서 논란 상황을 일으켜서 수사 절차, 탄핵 심판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지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그런 공세적인 의도적인 논란이어서 보신 그대로 다 법적 검토를 각자 다 마쳤고 200명 대 150명 판이하게 다릅니다. 뭐 여야뿐만 아니라 법조인들도 많은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서도 잠깐 속보를 만나봤지만 키를 쥐고 있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의결 정적수의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합니다.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총리, 우리 대통령 직무대행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정말 중차대한 일이거든요. 탄핵에 또 이은 또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통과, 대행의 대행. 아직 만 하루도 안 남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빨리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을 만든 분들이 왜 대통령에게는 다른 어떤 기준을 제시했을까요? 즉 200석이라는 어떤 3분의 1을 적시하고 나머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는 150석을 한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헌법학자들의 뭐 견해는 다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석을 한 이유는 국민에게 직접 뽑힌 대통령이고 또 국가 최고의 어떤 리더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감을 엄중하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무총리를 넘어서서 지금 국군 통수권을 지금 행사한 사람 누구예요? 바로 한덕수 대행입니다. 지금 모든 대통령의 통치 권한들을 다 이양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물론 이것 자체를 소극적으로 또 해야 된다는 거는 뭐 그런 자제해야 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뭐 법 전문화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준에서 볼 때는 국가의 어떤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 그 권한 행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일반적인 장관과 똑같이 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정말 정부가 다 없어질 겁니다. 무정부 상태가 될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제 탄핵을 한다라고 치고 이 우원식 의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대행에 대해서 150석을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아마 똑같은 입장 유지할 거예요. 예. 그럼 쭉 지금 장관들 전부 다 탄핵되면 그럼 어떡하죠? 대한민국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노정면 대변인이 뭐 5명 줄탄핵하면은 특검 거부권도 행사 못한다 뭐 이런 취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정부를 어떻게 운영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좀 생각을 좀 하자는 거예요. 뭐 말로는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 최소한의 자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내란 사태 지금 다 검찰과 경찰과 지금 다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맡겨두고 정말 지금은 국정에 책임진 예를 들어서 여당뿐만 아니라 입법권을 가진 지금 민주당이 정말 국정을 생각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로지 지금 뭐 그냥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만 한다 그러면 예. 물론 내부에 강경론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왜 내란의 동조자인데 왜 안 하냐 할 것이겠지만 정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정말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예.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도 지금 대통령 하고 싶어하는 분 아니겠어요? 오히려 이 대표한테 저게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재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그것도 규정이 없어요?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에 가 있는 재판 그거에서 결정되면 알겠습니다. 대통령 내려와야 된다. 이런 주장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우리가 서로의 힘을 자제할 그런 국면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200이냐 150일이냐 최진봉 교수께만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아까 근데 이제 탄핵소추안 5개 중에 2개는 권한대행 때고 3개는 총리면 뭐 150일이냐 200이냐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151만 과반만 찬성해도 탄핵소추안 국회 문턱 넘는다라고 하려면 탄핵 사유 중에 그럼 적어도 국무총리 때 것만 넣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뭐 논란을 피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한덕수 총리가 선출된 사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국민들이 뽑아서 선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권한만 잠시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 기간 동안만. 근데 뭐 헌법에도 대통령에 대해서만 대통령 권한대행에서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직책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원래 국무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국무총리로 이해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들이 선택해서 뽑아놓은 대통령에 대해서 3분의 2를 적용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총리에 대해서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200석으로 해야 한다. 거긴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왜 들어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엄중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2가지 집어넣은 이유는 아무래도 내란 과정에서 안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본인이 이걸 회피하고 자꾸 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중에 뭐 최상무 부총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다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이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최상무 부총리가 뭐 대응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까지 글쎄요 이렇게 그 위험 부담까지 감수해야 되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왜 위험 부담이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관들이 9명으로 완성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빨리 처리돼야 된다는 전제예요. 알겠습니다. 그 예. 대전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일제 시간을 끄는 것은 알겠습니다. 절대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